이제부터 쌍척도 보겠습니다. 13 프로파일 또는 31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예요? 얘가 높은 거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얘가 높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둘 다 65점 이상이고 둘 다 그런데 이 점수가 이 점수보다 높은 게 13 프로파일이고 31은 이 점수가 네, 요렇게 133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환장애로 진단받는 경우가 흔하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번 척도도 신체화 증상 보인다고 그랬고 3번 척도도 신체화 증상의 특징이었잖아요. 관심 끌려고 둘 다 관심 끌려고 하는 거니까 신체적인 어떤 증상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게 두 척도의 공통성이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신체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전환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흔하고 우리가 전환 부위라고 해요. 2번은 왜 낮아졌을까요? 척도가 이제 1, 2, 3 요런 순으로 돼서 이제 0번까지 해서 임상척도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임상척도에서 여기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6번이고 7번이고 8번이고 9번이고 0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하고 3이 높다면 이 중간에 2가 낮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왜 2번 척도가 낮을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왜 낮으냐면 이미 신체화로 다 내 문제가 외제화가 그러니까 갔어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이 크겠어요? 낮겠어요? 높지 않아요. 이게 1이고 얘가 3이고 얘가 2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점수는 높고 이렇게 된다고요. 2번은 상대적으로 낮다. 많이 낮아요. 왜냐하면 내가 우울한 게 다 신체화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은 그렇게 네, 어렵지 않죠. 이게 왜 낮아지는지 이게 왜 높아지는지를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외우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부위 프로파일이라고도 불리고 얘는 이렇게 되고 이번 척도는 그보다 많이 낮다. 왜? 내 심리적인 게 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얘는 낮아진다. 이건 내가 심리적으로 어렵다고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적인 어려움이 신체적 어려움으로 전환, 외제화하기 때문에 불안이 없고 신체적 증상에 대해서 불편감만 과도하게 호소한다. 근데 만약에 이칠이 같이 높아요.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칠이 같이 높아.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픈 걸로도 해봤어. 내가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아픈 걸로 다 이제 보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끌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보살핌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 지금 현실의 그 모습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이 전환 증상이 심리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같이 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7이 다 높을 수도 있다. 주로 두통, 요통, 감각상실, 거식증, 폭식증 막 이런 것들 다 나와요. 13 프로파일에서 그리고 하반신 마비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신경학적인 증상하고 비슷해요.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것과 증상이 비슷한데 MRI 찍고 CT 찍고 난리를 쳐봐도 절대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신체화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환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디로 가보라고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시는 게 맞겠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MRI 찍고 CT 찍는 거죠.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신을 가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수동공격적이고 그쵸? 왜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3번에서 나왔죠. 둘 다의 특징이고 타인의 지지와 관심에 너무너무 민감합니다. 3번이 특히 그렇죠. 그리고 아주 의존적이다. 둘 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아주 융합돼서 잘 나오는 거죠.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 통찰을 하겠어요?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하반신이 마비가 됐는데 이게 내 마음의 어려움에서 이게 온 거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죠. 병원 치료를. 그리고 견뎌요. 이거 왜 아픈 거예요? 내가 애초에 아픈 이유가. 내 신체적으로 되게 고통스러운데 이 아픈 이유가 뭐예요? 처음 시작부터. 관심이에요. 심리적 어려움이에요. 이게 관심받지 못하고 애정받지 못하고 이게 주 원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걸 포기하면 이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심리치료적인 접근을 하면 예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다. 좋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1번보다 3번이 좀 많이 높다면 그러면은 히스테리적인 어떤 HY적인 특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더 심하다.
신체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경향성이 더 짙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이득이 있는 경우가 더 많죠. 책임, 의무의 면제, 동정심을 유발해서 타인을 조종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내가 삭신이 쑤시는데 나를 위해서 누가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쵸? 자, HY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억압과 부인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성이 강하고 낙천적인 태도를 보여요. 왜 낙천적일까요? 아픈 것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고. 왜 안 해요? 아파야 되니까. 아파야 되기 때문에 아픈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죠. 온갖 병원은 다 쫓아다니면서 진단은 다 받으려고 난리를 치면서도 병에 대해서는 병을 좀 고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옆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LK 동반 상승이 흔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도 뜬다고. L이 아주 뜨죠. LK 동반 상승이 흔한데 이러한 경우는 극단적으로 방어적이면서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LK가 동반 상승했으면 나 괜찮아. 아니야. 근데 아니야가 상승했는데도 얘가 떴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어는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어 척도가 떴다면 L이나 K가 상승했다면 65T 이상이라면 임상 척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아니하고 응 아니하고 K는 괜찮아라고 했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둘 다가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임상 척도들은 5번하고 0번 빼면은 다 심리적인 어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데 얘가 괜찮아 아니하면 심리적 어려움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임상 척도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방어 척도가 상승한다면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네를 누른다고요. 누른다고. 그래서 임상 척도들이 상승하는 경향성을 조금 누르는 게 있어요. 방어 척도가 상승하게 되면 긍정 왜곡이 상승했을 경우에 임상 척도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정상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LK가 많이 상승했는데도 얘가 65점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여기서 13 프로파일이란 얘기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 심하다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할 수 있다. 본인을 어떤 이제 이거를 유발하려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을 수 있다. 병리적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네. 요거는 2021년도 3회차 나왔던 문제입니다. MMPI 쌍척도 1331 척도에서 3번 척도가 1번 척도보다 높을 때 보이는 특징 또는 임상적 양상을 4가지 적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쓰시면 돼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더 현저하고요. 더 옮겨가는 게 더 세다는 얘기죠.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2차 이득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3번 척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억압과 부인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본인의 어떤 질병, 그러니까 신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낙천적인 태도를 보이죠. LK 동반 상승이 흔하죠. 억압과 부인이 주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방어적이고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한다. 자, 이게 같이 65점 이상으로 뭐 70T 뭐 이렇게 갔다면 갔는데도 얘가 65T 이상이라면 극단적으로 방어하는 거죠. 그런데도 올라간 거니까 네, 정상이다. 나는 매우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2012년도 문제인데 이거는 선생님들을 모두 다 떨어뜨리겠다는 거대한 계획이 있지 않는 한 이렇게 문제를 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져온 건 혹시 모르니까 이때도 10점이죠. 이거 하나 날리면은 우리는 이제 합격에서 많이 멀어지는 거죠. 자, 근데 채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문제가 또 나올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채점자들이 항의하겠죠. 돈은 이렇게 조금 주고 날 이렇게 부려먹는가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서술하는 게 많으면 그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점점 더 조금 그러니까 채점하기 편한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선생님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그래요. 자, 이러면 한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은 38세 여성의 MMPI 결과이다. 이를 토대로 수검자의 임상적 특징, 가능한 진단명, 주 방어 기제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시오. 이 기술 문제가 점점 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채점자들의 역량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슈가 많죠. 이제 어떤 항의 같은 이슈도 많을 거고 그리고 이걸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채점을 다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도 그래요. 자, 볼게요. 상승한 거 보겠습니다. 일단 65T 이상인 걸 걸르는 거예요. 우리는 뭘 걸러야 된다? 65점 이상인 걸 걸러내는 거예요. 일단은 얘 상승했어요. 그죠? 얘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방어하고 있네요. 그죠? 얘는 아니야. 괜찮아잖아요. 아니야. 괜찮아가 지금 상승했고 F 아프다는 건 내려갔으니까 이거는 방어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이제 방어고. 자, 여기부터 임상척도입니다. 1번부터 0번까지 있네요. HS 상승했습니다. 그죠? HY 상승했어요. 65점 이상인 것만 거르는 거예요. 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무슨 프로파일이죠? 방금 봤었네요. 13 프로파일인데 얘는 13 프로파일이죠. 왜 3일이 아니에요? 얘가 더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건 13 프로파일이다. 3번보다 1번이 더 높은 거예요. 임상적 특징은 뭐예요? 13 프로파일의 임상적인 특징은 심리적 어려움을 인정하기 거부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신체적 어려움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불안이 거의 없고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불편감만 과도하게 호소하는 게 13 프로파일의 아주 주 특징이죠. 주로 이런 것들을 호소하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적인 증상을 나타내며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2차 이득이 있는 경우가 많죠. 미성숙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지지와 관심에 민감하고 매우 의존적이다. 심리적 원인에 대한 통찰을 거부함으로 전통적인 심리치료를 통한 예ውን 좋지 않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임상적 특징은 여기까지. 자, 그럼 가능한 진단명은 뭐예요? 전환 부위라고 했잖아요. 전환 부위다. 얘의 별명은 전환 부위입니다. 얘랑 부위잖아요. 네. 이게 1이고 2고 3이잖아요. 2번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요거는 65T 이상이기 때문에 13 프로파일은 전환 부위라고도 부릅니다. 왜? 전환장애 진단이 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한 진단명은 전환장애. 주 방어 기준 요거 부인어갑 합리화.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선생님들이 이거. 근데 이 정도로 나오면 그 해에는 거의 합격이 2%, 3%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알아야 되니까 해봤어요. 다음은 이제 2, 3이 프로파일입니다.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같이 뜨는 거예요. 주로 만성적인 피로감, 무력감, 위장계통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요.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지만 이게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아파서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하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가 낮고 일을 시작하거나 잘 참여하지 않고 에너지가 부족해 보이는 건 얘한테서 온 거죠. 대인관계에서 수동적이고 수능적이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2번의 특징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호 본능을 일으키고 관계가 피상적이다.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해서 관심 끌려는 게 3번이에요.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절감을 느끼기 쉽고 수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수용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은 3번 특징이죠. 만성화된 우울감을 느끼고 있어서 오랫동안 비효율적으로 기능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는요, 관심 끌고 싶어 했어요. 내가 관심을 끌고 싶어 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2번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화됐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상태를 경험해 왔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 7인데 아주 전형적인 우울장애 프로파일이에서 2번과 7번이 높다면 아 우울이구나 라고 선생님들이 단박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불안하다가 우울로 넘어간다고 했죠? 불안하다가 우울로 넘어간다. 우울, 불안, 초조,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요.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실제 및 가상의 위협에 아주 취약합니다. 흔히 강박사고, 강박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소 모호한 양상의 피로감, 피곤감 뭐 이런 것들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흔하고 이거 다 2번에서 온 거예요. 7번에서도 오고 불면증, 거식증, 폭식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먹는 거 이상 생긴다고 했죠. 자는 거, 먹는 거, 그다음 배변 다 이상 생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이상 있는가 없는가를 볼 때는 잘 먹는가, 잘 자는가, 잘 배변하는가 이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자신의 문제에 되게 골몰하고 반추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를 먹으면 생각이 이어지지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는 이제 결국에는 계속 다 이게 근데 비관적인 생각이거든요. 자르는 거죠. 거기까지 못 가게.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를 먹으면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생각이 많으면 더 우울해지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인위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취욕구, 인정욕구가 강하다. 우유부단하고요. 자기 대해 부적절감, 불안정감 느끼고 열등감이 있죠. 이거는 사실 7번에서 온 거예요. 7번에서.
자기 처벌적이고요. 일상생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비난해요. 내가 못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남 탓보다는 이제 자기를 탓하죠. 그런데 자기를 탓하지만 이거를 해나갈 능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 양상과 사고 과정이 매우 경직되어 있고 매우 꼼꼼하고 완벽주의고 도덕적이다. 자, 그럼 선생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비난한다 했잖아요. 나를 비난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이 없고 자 그러면은 LFK는 어떻게 될까요? 방어 척도들이었죠? 얘는 방어 척도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이건 아니하고 얘는 괜찮으니까 아니야 괜찮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7이 뜰 정도면 우울이 지금 상승했는데 얘는 내려간다 상대적으로 F는 나 힘들다잖아요. 나 힘들어요. 본인이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올라가는 거지. 사각형이다. 연결해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27이 상승했는데 LFK가 사각형이 아니다라면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정상적으로 아니야 괜찮아 하는데도 상승한 거니까. 그럼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한 거고 보통은 L하고 K가 하락하고 F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겠죠. 이렇게 공부는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자기 주장이 힘들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분고분하고 수동의존적이다. 그렇죠.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해요. 자기 확신이 없거든요. 내가 맞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지 못하죠. 왜냐? 나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니까.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분고분하게 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다. 심각한 불편감을 경험하고 있어서 심리치료를 받으려는 동기가 강하고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더 오래 머물러요. 하지만 진전은 된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으려는 동기가 강해서 그래서 예후가 괜찮아요. 다른 어떤 9번이나 4번 척도 상승했을 때보다는 1번, 3번도 마찬가지고 그쵸? 자, 다음은 입대한 후에 군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24세 청년의 MMPI 검사 결과이다. MMPI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 가능한 진단과 진단을 내린 이유를 적으시오.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10점 줘도 별로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일단 대충 5점을 줬는데 이거는 믿으시지 않아도 되고 이거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모두를 떨어뜨리겠다는 야심을 품고 낸 문제입니다.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나올 수 있어요. 10년 넘은 문제도 다 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들은 이런 걸로 떨어지면 안 돼요. 자, 그럼 방어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LFK가 방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하고 K 아니야 괜찮아가 하락했죠. F는 뭐예요?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이다.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번부터 0번까지 65T 이상인 걸 한번 걸러볼게요. 65T 이상인 거. 자, 얘는 까리까리하긴 한데 얘도 상승하긴 했는데 65T 이상은 아니고 얘 상승했죠. 상승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얘 상승했네요. 나머지는 뭐 아리까리한데 그래도 얘가 상승했다. 그러면 우리가 27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7번보다 2번이 조금 높으니까 27 프로파일이네요. 전형적인 주요 우울장애의 프로파일이다. 말씀드렸죠? 변별 진단은 근데 범불안장애, 불안장애예요. 왜냐면 얘도 같이 상승했기 때문에. 진단을 내린 이유는 타당도 척도 LK 척도 하락, F 척도 상승했고 사각형, 지나치게 증상을 과장하려는 경향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심각하게 막 90, F가 90 이러면 뭐야 얘네 한 30대로 떨어지고 얘가 막 90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상하네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해석이 가능한 프로파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상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타당도척도 해석한 거고요. 임상척도 2번이 72T로 상승해서 우울감, 열등감이 시사되고 임상척도 7번 70T로 상승해서 불안, 초조, 긴장된 모습을 보이며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지금 다 우울 증상이잖아요. 주요 우울장애에서 흔히 보이는 이치 프로파일로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고 무력한 문망감을 느낀다. 이게 진단을 내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다 쓰실 수 있고 아는 게 당연합니다.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47, 274, 472입니다. 네.
만성적인 우울, 불안, 수동 공격적인 패턴을 보이고요. 분노감이 있지만 아까 27에서 이제 분노가 낀 거예요. 4번은 제가 화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반사회성, 화나는 거예요. 화내는 거, 분노감. 있는데 얘 때문에 적절하게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죄책감을 지니죠. 오히려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감을 품은 것에 대해서 부적절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데 만약에 4번 척도가 가장 높다면 2랑 7이랑은 사실은 누르는 거거든요. 폭발을 누르는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가 상승했으면 얘가 제일 높다면 뭐 이런 식이라면 화를 내겠죠. 얘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충동적이고 쉽게 화를 내는 양상을 보이게 되겠죠. 스트레스에 대한 내구력이 낮고 얘 때문에 팡팡 터지는 거죠.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겠죠. 지금 너무 이제 양가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요. 열등감과 부적절감이 많고요. 우울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4번 때문에 약물하고 알코올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 할 수 있어요. 4번 때문에. 기본적인 신뢰감, 애정 욕구가 좌절된 구강 의존적인 성격 특징을 지닌다. 이런 특성이 있죠.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선생님들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근데 이게 필기에는 나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제의 몇몇만 살펴보면 필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실기보다. 그러니까 필기의 내용을 실기로 옮기잖아요. 그대로? 완전히 그대로? 그러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기가 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분들이 너무나도 성의 없이 보기의 순서조차 바꾸지 않거든요. 문제 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기출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니까. 기출에서 60% 낸다고 했는데 계속 그 문제들이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나오는 게 겹치는 게 되게 빈번해요. 그래서 한 80% 이상 느낌상 8, 90% 이상의 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만 완벽하게 하시면 다 붙습니다. 완전히 다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필기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문제 자체 면면을 보면 필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이미 필기의 위스크도 5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위스크 4 나오고 있거든. 이제 실기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5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필기 문제라는 거. 필기 정도 수준은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 우리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허를 찌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기 문제에서 나왔었던 거죠. 456 프로파일. 수동공격형 부위다. 462 상승하고 4번은 뭐예요? 반사회성. 6은 6 땡랄. 4번은 죽고 싶나. 반사회성과 편집증이었죠. 얘 두 개가 뜨고 5번은 이제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본인 성 정체성에 뭐 맞는 거다. 4, 5, 6. 수동공격형이다. 50t 이하다. 10점 이하로 낮거나. 그래서 수동공격형 부위 또는 스칼렛 오아라 부위라고도 부르며 여성에게 흔하죠. 여성이 5번 점수가 낮으면 본인 성 역할에 충실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강요되던 성 역할. 고분고분하고 수동적이고 남자 말대로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전통적인 성 역할이죠. 왜 스칼렛 오아라냐면 스칼렛 오아라라고 왜 부르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스칼렛 오아라 맞습니다. 그분이 되게 남자에게 기대서 성공을 하시죠. 그죠? 커튼을 뜯어가지고 드레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레트 버틀러로 꼬셔가지고 이제 부잣집 사모님이 되시죠. 원래 이제 농사 지면서 되게 자기주장적인 것처럼 하시다가 결혼을 엄청 하시잖아요. 또 그죠? 이제 여동생의 애인을 또 뺏고 막 이러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이걸로 안 되죠. 그래서 커튼을 뜯어가지고 레트 버틀러로 꼬드겨가지고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사회적 신분은 상승하지만 옛날에 연인이었던 애슐리를 잊지 못하고 그쵸? 우리한테는 지금 식당 이름으로 더 친숙한 애슐리. 그런데 그분이 뭔가 자기 주체적으로 뭘 하지 않고 되게 남성에게 좀 이렇게 의존하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밭도 일고 그러면서 손도 막 거칠어지고 그러긴 하시지만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더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스칼렛 오아라라고 불려요. 네, 관심 끌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관계 맺는 양상이 4, 5, 6 척도의 특징과 상당히 유사하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넘치죠. 분노감과 적대감이 넘치고 애정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요. 그리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애정과 관심을 요구하지만 만족하지 못하죠. 다 그분의 어떤 그 그림을 보면 남자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요. 중간에 자기가 있고.
네, 잠깐 보시면 이제 스칼렛 오하라가 나오는 그 장면이죠, 그죠? 선생님들 그 이분이 남자한테 둘러싸여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너무 좋아하죠. 일단 다 어장에 넣어놓고 이제 본인이 사귀지 않아도 특별하게 이성적으로 뭔가 호감이 없어도 이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둘러싸여져 있는 거. 이게 이제 이분들의 좀 특성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너무나도 요구적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정을 표현해달라 해서 뭐 어쩌고 계속 너무나도 매달리고 이러기 때문에 상대가 지쳐서 떠나요. 근데 본인의 탓이란 생각은 1도 안 하죠. 그게 바로 이분들의 특징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이런 특징을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남자에 대한 의존성은 수동 공격적 경향성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뭘 집어 던지고 욕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수동 공격적이다. 상당히 뒤에서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하죠. 비꼬거나 비아냥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애정과 관심을 주지 않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수동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4, 5, 6에서 4번과 6번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6번은요. 편집증적으로 뭔가 의심하고 이런다기보다는 비난할 때도 이게 뜨거든요. 만성적인 분노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줘. 네가 어떻게 나한테 관심을 이거밖에 안 쏟아. 이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요구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커튼을 찢어서 이제 드레스를 만들고 찾아가죠. 네.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죠. 레트 버틀은 이제 거기에 이제 놀아나는 사람이었고 알면서 놀아나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이제 나왔죠. 이러한 태도는 타인을 짜증나게 만들어서 떠나게 하잖아요.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죠. 떠나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인정은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적 개입은 상당히 어렵다. 그 다음을 또 도모하셨을 수 있어요. 이 뒤에는 이제 열린 결말로 끝나서 뒤의 결말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스칼렛 오하라 V라고도 부른다.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입니다. MMPI 검사 결과에서 4번 척도와 6번 척도가 상승되어 있고 5번 척도는 이들 척도보다 10점 이상 낮거나 T점수 50T 이하로 하락되어 있는 형태의 명칭과 4, 5, 6이죠. 4, 5, 6.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형태의 명칭과 특징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4점이었고요. 자, 명칭은 수동공격형 V입니다. 스칼렛 오하라 V라고도 하는데 수동공격형 V라고 하면 되죠.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 언제 외워 이거. 뭐 한글로 스칼렛 오하라 V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특징은 여성에게 매우 흔하고 매우 수동 의존적이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과도하게 동일시된다는 특징이고요.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고 사교적이지만 속으로는 분노감과 적대감이 넘치고 애정에 대한 욕구가 과하다. 과해요. 타인에게 지나치게 애정과 관심을 요구하지만 만족하지 못하죠. 어떤 형식으로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지나치게 요구적이고 도발적이고 타인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짜증나게 만들어서 타인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 본인은 거기에 대한 통찰이 없어서 치료적 이유가 별로 좋지 않다. 여기까지가 특징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46 프로파일입니다. 46 프로파일. 분노와 적개심, 불신이 주요 특징이죠. 자, 이거 어디서 왔겠어요? 분노는 4에서 왔죠. 적개심도 뭐 여기서 왔을 수 있지만 적개심, 불신 이것도 다 6번 특징이죠. 같이 겹쳐지는 거. 까다롭고 타인을 원망하고 화를 잘 내고 논쟁을 아주 자주 벌이시죠. 어디 가던 싸워요. 권위적인 대상에 대한 적개심이 많고, 그죠? 권위에 손상을 입히려고 시도하죠. 말대꾸를 하거나 반항하거나 해서 뭔가 지시를 했을 때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권위에 손상을 입히려고 하죠. 네가 나를 감히 억압하려고 해? 네가 나를 감히 통제하려고 해? 내가 반항해 주지 하면서 권위에 손상을 입히려고 시도를 하고 상당히 권위적인 인물이라면 그분이 좀 죄송하지만 꼰대 기질이 투철하시다면 엄청난 마찰이 일어나겠죠. 타인의 관심에 대한 요구가 많고요.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되게 민감해요. 6번 척도 특징이죠. 사소한 비판이나 거부에도 심한 분노감을 표출하게 됩니다. 동기를 의심을 하고요. 잘 못 믿어요. 6번 척도 때문에 타인의 요구를 또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가? 내가 이거 하나를 들어주면 다음에 무엇을 요구할지, 어떤 과도한 부당한 요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들어주지 않아. 이거죠. 대인관계를 악화시키는 본인 태도에 대한 통찰은 전혀 없어요. 원인을 항상 외부에 투사라고 했잖아요. 투사. 본인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이렇게 나약하고 순진하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너네들이 나를 당연히 보호하고 특별 대우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다 외부에. 타인의 잘못 실수를 찾아내서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해요. 그리고 과대평가하죠. 나는 이렇게 훌륭한 나 자신인데 네가 나를 못 알아보고
이런 거죠. 자기 평가는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과대망상적이기까지도 한다. 너무 심해서. 성격장애 진단을 흔하게 받고요. 수동공격적 성격장애는 없어졌어요. DSM-5로 오면서 없어졌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있어요. 진단체계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없지 않아요. 있어요. 있고 조현병, 특히 망상형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흔하죠. 4,6 척도의 상승도가 높을수록 6번 척도가 높을수록 정신증적인 상태일 확률이 높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번 척도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6번 척도 특징은 뭔가 되게 망상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다. 피해 망상 이런 거기 때문에 6번 척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정신증적인 상태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MMPI-2에서 4,6 척도가 상승한 사람이 나타내는 특징으로 가능성이 가장 적은 거예요. 가능성이 가장 적은 거. 언제나 분노와 적개심을 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죠. 제일 높은 거죠. 항상 긴장하고 다양하고 모호한 신체적 증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긴장하면 뭐예요? 7이잖아. 어쨌든 7이 들어가야 돼요. 모호한 시제적인 증상은 뭐 3번이나 1번이나 이런 것들 되겠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대상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죠. 4번 척도 상승 때문에 타인을 잘 안 믿죠. 얘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적은 것은 뭐예요? 2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4구 프로파일인데 단골 문제죠. 실기 문제의 단골 문제입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징을 지닌다. 4번은 반사회성이고 죽고 싶나 4번. 9번은 뭐예요? 10점 만점이면 이제 완전한 조증인데 그거에 살짝 못 미치는 9점이기 때문에 경조증이라고 했어요. 경조증적인 상태를 보인다. 경조증 상태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에너지다. 에너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게 반사회성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그러니까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징을 보이는 거죠.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 제도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 관심도 없고 지킬 생각도 없고 있는지도 모른다.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서 권위적인 인물과의 마찰이 아주 잦죠. 네. 그리고 권위에 손상도 입히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신체적 정서적 흥분을 추구하고 욕구 지연 능력 이런 거 없죠. 좌절 인내력 같은 건 없어요. 도덕성 윤리의식이 발달하지 않아서 지 멋대로 행동한다. 이게 바로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아주 특징이죠. 그래서 4구 프로파일의 특징은 이렇다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문제 정말 많이 나왔죠, 선생님들. 2006년도부터 전통 깊은 문제죠. 그리고 선생님들 내년에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MMPI에서 4구 또는 9사 척도가 상승했을 때 임상, 양상 5가지를 적으시오. 5가지 정도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 혹시 변별을 위해서 하나 더 낼 수도 있어요. 6가지 적어라. 그럼 우리가 감점 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6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 제도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를 나타낸다. 세 번째, 반사회적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특히 권위적인 인물과의 잦은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는 권위에 저항하고 반항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위에 손상을 입히려고 시도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네.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렇게 구는데 무슨 신뢰가 있겠어요? 신체적 정서적 흥분을 추구하고요. 욕구 지연 능력이나 좌절 인내력은 상당히 빈약하다. 거의 없다시피 하다.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발달하지 않았죠. 이거 자체가 이 사람은 꼰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 멋대로 행동한다. 여기까지 선생님께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이 나오는 게 68 프로파일입니다. 68 프로파일은 6은 뭐였어요? 편집증이죠. 8은 뭐예요? 네, 조현병. 그러니까 망상에다가 조현병까지 겹쳐 있으니까 상당히 정신증적인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자폐적이고 산만하고 우회적인 사고 경향성이 있고 기괴하다. 8에서 온 거죠. 현저한 사고 과정이 어려움을 보이고요. 주의 집중력이 곤란하고 기억력이 안 좋고 판단력 장애도 흔하다.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각이 나타나고요. 현실 검증력의 장애를 보인다. 68이 다 정신증적인 척도라서 그래요. 감정 반응이 상황에 맞지 않죠. 갑자기 뜬금없이 화를 낸다던가 욕을 한다던가 그래요. 아니면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는다던가. 부적절하고요. 정서적인 둔화, 감정적 둔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둔감 똑같은 말입니다. 정서적으로 되게 둔감해져요.
그런 것을 보이고 의심과 불신이 많죠. 6번 때문에 타인에게 적대감을 품으며 친밀한 관계를 상당히 불편해하고 회피한다. 요것도 나왔었죠. MMPI 68, 86 타입의 정신과 환자들이 보일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을 5가지만 쓰고 이 코드 타입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 진단명을 2가지 적어라. 2006년도부터 꾸준하게 나왔던 실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아까 말했던 거 똑같아요. 자폐적이고 산만하고 우회적 사고 경향성과 기괴한 사고 내용 등 현저한 사고 과정의 어려움을 보인다. 이게 핵심 단어죠. 현저한 사고 과정의 어려움. 두 번째는 주의 집중이 되겠어요? 안 돼요. 계속해서 환각 같은 걸 경험하는데 어떻게 주의 집중이 됩니까? 환청이 들리는데 환시가 보이고 주의 집중력이 곤란하고 기억력이 안 좋고 판단력 장애도 흔히 나타난다.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각이 나타나면 현실 감증력에 장애를 보인다. 정신증적인 특징이죠. 정서적으로 둔화되어 있고 감정 반응이 상황에 맞지 않고 부적절하다. 의심과 불신이 많고요. 타인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고 친밀한 관계를 어려워하고 회피한다. 가능성 있는 장애 2가지는 조현병, 편집성 조현병, 특히 6번 때문에 편집성 조현병이고요. 조현성 성격장애, 조현형 성격장애까지도 들어가요. 이제 2개만 썼는데 3가지라고 하면 조현형 성격장애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써도 맞아요, 선생님들. 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78 또는 687 프로파일입니다. 68 척도가 7번 척도보다 유의미하게 상승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정신증 부위라고 저희가 불러요. 정신증 부위라는 건 뭐예요? 7번이 뭔가 잡아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억제하는 거예요. 7번은 억제하는 거다. 그런데 7번보다 얘가 더 높다는 거죠. 얘네 2개가 높으면 잡아주는 거는 기능을 못하고 6하고 8이 뜨니까 정신증적인 성향이 당연히 보이겠죠. 그쵸? 자, 심각한 정신병리를 암시한다.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각을 경험을 하고 이제 7이 낮기 때문에 잡아주는 게 없다.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 8의 어떤 특성이 더 두드러진다. 정서적인 둔화, 감정적 둔화, 부적절한 정서 상태를 경험을 하고 사회적 철수, 아까 사회적인 관계를 회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더 두드러질 수 있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의심이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이 89, 98 프로파일인데요.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유아적인 기대를 한다는 특징이 있죠. 자, 8번 같은 경우에 이제 조현병적 특징을 보이는 프로파일이죠. 매드. 이제 기억하세요. 매드. 9번은 이제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유아적인 기대를 하는 건 이제 9번 척도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타인에게 관심을 많이 요구하고 욕구가 충족이 안 됐을 때는 화를 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이제 9번 척도의 특성입니다. 타인과의 정서적 관계 형성을 두려워하는 거 어디서 왔어요? 8번 매드. 본인의 내적 세계에 심취를 하고 이제 사회적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8번 척도 특징이었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다. 특히 이성과의 관계를 상당히 불편하게 여긴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성적 적응이 곤란한 경우가 흔하다. 과잉 활동적이고요. 9번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죠. 비현실적으로 자기평가가 아주 과장되어 있어요. 과대하다. 나에 대한 자기상이 엄청나게 과대하다. 허풍스럽고 변덕스럽다는 인상은 이제 9번 척도 특징이고, 성취 욕구가 강하고 성취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만 실제 수행은 평균 수준 또는 그 이하다. 9번 척도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죠. 8, 9가 나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또 이상하기까지 해요. 매우 상승했을 때 조현병 진단까지 흔하고 열등감, 부적절감, 낮은 자존감을 느껴서 경쟁적 상황이나 성취지향적인 상황에서 나서질 못해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잘났으면은 이런 것들이 성취가 있어야죠. 실질적으로. 근데 실질적인 성취가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실제 수행은 엄청 그렇게까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평균 수준 정도다. 매우 상승했을 때는 조현병 진단이 가장 흔하죠.